매일매일 건강을 저금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네,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건강하이소를 시청한다. 네, 이게 공감을 안 해요. 아, 그건 최고. 아, 그건 1순위, 자, 0순위고요. 자, 두 번째, 네.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맞아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스턴트 이런 거 말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다. 그렇죠. 야채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 중에 네.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거 오늘 잡아내겠습니다. 유나 씨. 네. 예. 엄청 피곤해요. 집에 와서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평소에 또 양도 많이 먹잖아요. 그쵸, 그럼요. 예.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하는 행동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가수고 또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야, 이 네. 거짓말 치지 마. 뭔 얘기 하려는지 알아. 아니 관리를 해야 어. 되는데 밥만 먹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눕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누가 잡아 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졸려서.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국룰이에요. 그쵸? 밥 먹고 나면은 좀 노곤노곤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TV 앞에 모니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드라마 봐야지. 이게 맞아요. 국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잠깐 맞아요. 눕는다고 하는데 계속 눕게 돼요. 그거예요. 맞아. 그거예요. 그거 저도 퇴근하면 사실 그 맛에 퇴근한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밥 먹고 나면 누워서 그냥 리모컨,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 누워서 보고. 맞아요. 자, 이거 대부분 이거 좀 심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게 정말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이거 오늘 좀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 우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장수가 좀 설명을 해줄까요? 맞습니다. 이런 속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소된다. 그렇죠. 그럼 사실 벌써 이 소 속담은 됐는데? 식후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맞아요. 성공한다는 뜻인데요. 맞아. 의학적으로도 꽤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허. 밥 먹고 바로 누우면 기혈순환이 되질 않아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특히 위장에 좋지 않아 소화불량이나 이 각종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어허. 진짜 이 방송 버라이어티 하네. 거북이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각종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럼 그게 뭔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이제 가끔 이제 속이 꽉 막힌 것처럼 좀 답답하고 아니면 좀 화끈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신물이 올라오면서 속 쓰린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건데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괄약근은 그 위산이 식도를 역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음식 먹거나 뭐 트림할 때 이제 잠깐씩 열리는 게 맞는데 식사하고 이제 바로 누우시면은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게 기능이 좀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이나 뭐 위산이 식도로 이렇게 역류하게 되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최영호는 진짜 인간적이시다.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티가 너무 많이 났어 지금. 아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하부 조임근 자체가 이제 문제가 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상부 조임근까지 문제가 돼서 둘 다 열려버릴 경우에는 이제 인두, 후두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역류성 인후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모든 질환들은 다 동일한 기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식사 후에 2시간 정도는 이제 눕거나 기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음식물이 위로 들어갔을 때 이 음식물 자체가 이제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하부로 내려가는 데는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눕게 되면 이런 그 역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확률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는 꼭 이제 앉거나 서서 생활하시다가 네. 이제 눕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음식물이 내려갈 수 있는 2시간 정도는 이제 줘야지 우리 몸이 그러네요. 편안해질 수 네네. 있도록. 근데 정말 심한 경우는 밥 먹고 그냥 바로
취침에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안 좋은 경우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이주의 핑미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드린 시간인데, 자, 이거 힌트 드리면 바로 맞힐 것 같긴 한데, 얘기해봐요. 일단은 채소인데, 채소. 예, 채소인데 보라색이야.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하지 말고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햇볕이 뜨거워질수록 맛과 영양이 더욱 무르익는 오늘의 주인공, 보라색 채소의 왕 가지인데요. 진한 보랏빛만큼이나 풍부한 영양도 진하게 품고 있습니다. 특유의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는 가지. 이렇게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가지의 화려한 변신, 치즈 이불을 덮은 가지 그라탱도 좋고요. 튀김으로 만들어 덮밥으로 먹어도 아주 든든하겠죠? 한국인에게 부족하다고 알려진 보라색 색소가 풍부한 가지. 색다른 매력이 가지가지인 가지를 이주의 핑미로 선정합니다. 네, 맞아요. 보랏빛 채소 가지. 참 저는 어릴 때 가지 나오면 젓가락 안 댔거든요. 네, 맞아, 근데 어른 어렸을 되고는 때는요. 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네. 김 배우님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가 이제 이 호불호가 좀 있어요. 맞아요. 식감 자체가 흐물흐물하니까.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네. 맞아,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저도 있어요. 어릴 때 보면은 그 도시락 반찬으로 어머니가 싸주시면은 골라가지고 안 먹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내가 네. 중국집에 가니까 가지 거기다가 그 고기 다져가지고 소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한 튀김 요리 튀김. 있잖아요. 그래 튀기면 신발도 맛있대. 맛있어. 그 얼마나 맛있겠어. 비싸요, 그 다음부터 또. 이거 먹잖아 진짜. 아니 저는 그 잘 안 먹었었는데 그 약간 소스도 이렇게 잘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반찬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 가지를 꼭 드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 가지가요, 그 보라색 껍질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그 바로 영양의 보고라고 한대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먹으면은 뭐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또 뭐야 혈압도 낮춰줘가지고 여러분들 그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있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다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건강하이소 식구분들 우리 가지 같이 먹어요. 네. 어머 세상에 가지가 가지 안해 진짜. 어디 가지 팔러 나오셨네, 오늘 근무가시는. 예, 가지 제철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수 토크의 주제, 장수 국장으로 만나보시죠. 장수국장 막을 막을 올려. 오, 우와! 야, 모나리자, 모나리자, 왜? 야, 여기 그 경보장치 짝 깔려가지고 목소리 이게 데시벨 높아지면 이게 경보 삐뽀삐뽀 울린단 말이야. 아, 맞다. 우리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실패했잖아. 10년 전에 그랬잖아. 그래. 아이, 잘해야 돼, 그래. 그래, 할 수 있어. 자네가 있으니까 너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나냐. 뭐야? 콜록콜록. 우와. 미안해. 왜 그러지? 아, 콜록콜록. 진짜. 콜록콜록. 진짜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깜짝이야. 여보세요. 당신 누구신데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경찰이다. 경찰이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아니긴 딱 봐도 도둑들이구만. 아니 안 그럴걸요? 콜록콜록. 그러고 보니 이전에 피카소 그림도 너희들이지? 가만 있어봐. 지난번에 우리 피카소 그거 성공한 거야? 야, 그럼 내 집은 콜록콜록. 콜록콜록. 실제 이러는 거야 진짜. 아니 경찰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 그림은 저희가 훔친 게 아니라 그 다른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훔쳤어요. 뭐야? 너희 말고 도둑들이 또 있어? 또 있어? 콜록콜록. 진짜 망했다. 네, 장수 국장, 예, 특히 김만영 원장님의 연기를 잘 봤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저렇게 비실비실 웃으면서 들어오는 형사는 나 처음 봤어요. 네, 아주 매력적인 형사 캐릭터였습니다. 매우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오늘 그 기침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요즘에 이게 좀 심각해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 병 자체를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백일해라고. 맞아요. 저 처음 들었어요. 예, 이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백일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어느 정도예요? 네, 올해 그 질병 그 관리청의 그 보고에 따르면요, 그 벌써 발생한 100일에가 발생한 그 환자 수가 365명으로 작년 11명에 비해서 한 30배나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이게 보면은 그 코로나19
그 전 2018년에 비해서 진짜 10년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유럽 전역에도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아가 5명이나 사망이 돼서 그 진짜 큰 공포에 좀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이 백일해라는 질환은 이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어릴수록 사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영아인 경우에 상당히 위협적인 질환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성인도 그 백일해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전염이 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백일해가 다시 유행을 하게 된 그 원인? 이유가 뭐예요? 그 부산은 올해 환자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경남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보통 백일에는 2, 3년 간격으로 이제 돌발 유행이 반복이 되는데 부산 역시 이제 3년 주기로 유행이 있었고 이 주기를 따르면 2021년에 이제 유행 피크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이제 잠시 주춤했다가 3년 뒤인 올해 또 이제 다시 유행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이 증가는 백신 또는 이제 감염 후에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약화되고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진단율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승질나 누가 가지고 온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요. 부산 경남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백일해가 독감보다 전염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그래요? 네, 사실 뭐 비말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이게 사실 백일해 환자군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최대 17명까지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데 저희 흔히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런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6에서 7 정도였거든요. 그걸 볼 때 백일해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주로 학교와 이제 가족 생활을 통해서 전파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하면 약 80% 정도가 다른 가족원들한테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네, 보통 이 질환 자체가 한 7일에서 10일, 뭐 최대는 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증상을 유발을 하는데 뭐 6에서 8주 정도 이제 기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가 가장 강한 전염성이 강한 시기이니만큼 위험하다. 그 시기를 가장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자꾸 기침해요, 진짜. 아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기침 증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감기나 아니면 심하면은 독감으로 생각을 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네. 근데 이 감기와 그럼 백일해 이 차이가 뭔가요? 기침, 발열, 인후통, 콧물 이런 것처럼 이제 감기랑은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고 기침 끝에 이제 백일해 특유의 이런 흡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발작성 기침을 한다면 백일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은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혹은 그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거나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기침 후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과 가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좀 밤에 좀 심해진다는 특성이 있고요. 회복기에 접어들면은 기침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드물게 상기도 감염으로 이어지면은 발작성 기침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 기침은 늘 이렇게 밤에 더 심해지는지 몰라요. 자기 그렇지 힘들지. 않아요? 예. 기침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되면 힘들죠. 근데 영유아 쪽에 이제 좀 이게 좀 심각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고 아까 영국에서도 이제 사망 사례가 있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는 또 최근에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이 백일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고령층도 백일해 위험군입니다. 특히 요즘은 손주들을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할바 할머니라 네네. 할마라 부르는데 네. 이분들을 포함한 고령층에서도 백일해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본인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돌보고 있는 손주들, 이 면역력이 그렇지. 약한 신생아 영유아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네. 또 이게 어릴수록 폐렴, 무기폐, 폐기종, 결핵의 악화, 그다음에 중이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고령층 같은 경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일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백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일 동안 기침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대체로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백신들이 있어요. 이게 백신이 있나요? 없으면 100일 동안 꼭 참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네요. 백신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다행이다. 워낙 우리나라 좀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기들 그 예방 접종을 되게 잘 맞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접종률이 한 97% 정도 되고 이 접촉자분들도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1세 미만에는 거의 발생을 잘 안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수학과 공부할 때 이거 꼭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어요? 이 그 100일의 백신은 보통 6번 맞거든요. 너무 많이 맞아요. 공부하기 힘들게. 근데 보통 이제 생후 2개월부터 이제 12세까지 보통 맞게 되는데요. 보통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번 맞고요. 그리고 15개월에서 18개월, 그리고 4에서 6세, 11에서 12세 때 총 6번을 이제 맞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이제 임신부 같은 경우도 그 임신 주수 27에서 36주 때 한 번 맞고요. 네. 또 그 출산 후에 분만 직후에 바로 또 접종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영유아를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영유아 접촉하기 한 2주 전에는 한 번은 최소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일에 대한 접종을 예전에 하셨던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성인이라도 예전에 100일에 접종력이 없다면 3번의 이제 접종을 채우고 나서 10년에 한 번씩 이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총 6회의 접종은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100일회가 유행할 때는 이제 영유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로 예방 접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이내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일회로부터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 감염병인 만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코와 입을 막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은 좋지 않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수저나 물컵 같은 것들은 개인용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기침을 한 후나 음식을 먹기 전 용변을 본 후에는 흐르는 물에 그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가끔 샤워기로 입을 헹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또한 이제 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샤워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시고 자주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우나만 가도 그냥 그렇지. 양치질을 심지어 그거 틀어놓고 한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그 샤워기도 네. 앞에 이제 필터를 이제 자주 교체하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 네. 지금 이제 특별히 위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가족들 건강, 특히 아이들 건강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금융나의 100세성으로 만나보시죠.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억울하진 않았다. 때론 코막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숨 한 번 내쉬고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고고리도 하면서 답답하게 살아온 비중격이 휘었다. 나의 코가 휘었다. 비중격만 곡즈 이제 수술하겠다.
오늘의 투자처 답답한 코막힘 비중격 교정술로 해결한다. 오늘의 주치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근익 원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는 말이죠. 사실 매 방송하는 이 순간마다 다 나를 위한 시간. 네, 나를 마치 임상 시험하는 이런 시간인 것 같은데. 다 우리 김 배우님 증상이에요? 내가 해당돼.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진짜 내 시간이에요. 자, 이제 봄도 지났고 여름이 오는데 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코막힘 막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래요, 당최? 네, 사실 뭐 비염이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코 안 점막이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생기는 질환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된 증상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지속될 때 저희가 이제 비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비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알레르기 비염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또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기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 중에서도 이제 봄철에 주로 생기는 이제 비염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봄철에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사실 이런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봄철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도 주로 발생하는 그런 꽃가루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봄철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1년 내도록 발생하는 비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통년성 비염이라고 하고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곰팡이 그리고 뭐 흔히들 개털,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동물의 털이나 비듬 때문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저는 일반적인 그 알레르기 비염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비염이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대표적인 비감염성 비염의 일종인데요. 네. 이런 알레르기 비염 외에 모든 비염 증상을 묶어서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인이 밝혀진 것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다 포함돼서 어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뭐 위축성 비염, 노인성 비염, 특발성 비염, 뭐 혈관 운동성 비염, 약물 유발성 비염, 뭐 미각성 비염 등등등 굉장히 많은 비염 증상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이러한 증상들은 뭐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고 검사 소견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좀 혼용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뭐 재채기가나 기침이나 네. 뭐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갔더니 그냥 또 비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흔하죠. 네, 이제 뭐 코가 이제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저 코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그렇죠. 분들이 좀 많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이런 있었어요. 이제 그런 증상들을 사실 이제 감염성 비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감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학적 용어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비인두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 이런 종류들은 조금 각각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알레르기 비염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이제 열이 난다든지 또는 뭐 근육통이 있다든지 하는 전신적인 증상은 대체적으로 없는 편이고요. 주로 이제 4대 증상이라고 해서 콧물, 코막힘, 뭐 가려움, 재채기와 같은 이제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눈밑이 이렇게 다크서클처럼 거뭇거뭇하게 변하는 그런 증상, 그리고 뭐 주름이 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손바닥으로 콧구멍을 들어 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 경례라고 해서 이제 경례하는 그런 모양을 본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맞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난 아직도 소아인가 봐. 나 자주 이렇게 하세요? 난 자주 이러거든. 아 심지어는 방송하는데도 이렇게 코가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급하게 닦다 보니까는. 나 아직도 성장 중이야. 자, 근데 알레르기 비염도 아니고 하는데도 코막힘 증상이 심하고 심지어 코골이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근데 뭐 코막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 근데 그 비염 외에 이제 다른 원인을 꼭 찾아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게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비중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이제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을 나누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우리가 비중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것이 이제 휘어져 있을 때 저희가 비중격 만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곡이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우리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제 안면 뼈들이 좀 불균형하게 네. 비대칭적으로 좀 자라면서 생기는 맞아요. 경향이 네네. 많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관찰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자라는 도중에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외상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쪽 콧구멍에만 좀 특별히 뭐 종물이 있다든지 또는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밀면서 압박을 줘서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비중격 만곡증 이 질환의 이름이 좀 생소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 그러면 코의 중심이 비중격인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그 증상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휘게 되면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코막힘이 있겠죠. 그래서 오. 코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 숨 쉬게 되면서 이제 구강 호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주 어떤 분들은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을 호소하기도 아, 합니다. 막혀 있으니까요. 네. 아. 이게 코가 막혀 있으니까 이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기억력도 좀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부위, 이 만곡으로 인해서 좁은 부위에는 사실 좀 건조해지기가 쉽고 이것 때문에 코딱지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아주 심한 경우에는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돌출돼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공기가 들어가면서 쉽게 이제 자극이 되고 이제 점막이 손상받기가 쉬운 자리라서 그 부위에 이제 출혈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자꾸 코피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비중격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내 코. 내 코 봐봐요. 봐봐요. 내 그쪽으로 갈까? 내 코 좀 봐줘요. 내 코는 어때요? 여기 봐봐. 어디까지 들어요? 이만큼. 어디 얼마 들어요? 내 코 어때요? 일단 접수부터 하고 오시고 그런 이유에 제가 아주 친절하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비중격 만곡증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네, 인구 중에 8명 중에 8명은 비중격 만곡이 있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사실 비중격 만곡이 있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증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상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해서 내 생활에 좀 불편함을 겪을 때 저희는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이제 질환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진단명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으로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들 중에서는 약 한 25% 정도 이제 유병률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봐주세요, 저 사람 좀. 저 사람 꼭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고객님 접수하세요. 자, 이제 진짜 그 환자 한번 만나볼 텐데 이분도 이제 그 코막힘 때문에 엄청 오래 고생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또 효과를 좀 봤다고 하네요. 네. 환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 순간 답답한 코막힘. 꽉 막힌 코로 답답한 하루의 연속인 박명화 씨. 콧물도 시도 때도 없이 흐르다 보니 휴지를 달고 살아야 했는데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라고 합니다.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계속 이렇게 코를 풀어야 되고 특히 잘 때는 거의 뭐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심장이 굉장히 쪼이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좀 많이 놀라서 약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만곡된 상태. 결국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들로 오셨고요. 내시경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그때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오른쪽으로 많이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많이 코막힘이 심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이렇게 계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술적인 부분들도 상담을 했었는데 이제 약을 우선 먹어보자 해서 약물을 처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분이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조금 많이 심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예, 좀 빨리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간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발생하는 비중격 망곡증. 코막힘이 반복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중격의 휘어진 부분을 잘라내 교정한 결과 양쪽 숨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비중격 망곡이 좀 앞쪽으로 있어서 교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케이스긴 했는데 교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금 잘 낫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그 수술 후에도 이제 환자분이 잠을 너무 잘 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코막힘은 완전히 개선된 상태입니다. 수술한 지 2달이 지난 현재 잠도 잘 자고 거친 숨소리로 눈치 보는 일도 사라졌는데요. 경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바르게 교정이 돼 있어서 양쪽 잘 열려 있어요. 휘어져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망곡이 조금 많이 심했는데 오늘 지금 찍고 오신 거 보면은 아까 돌아가 있던 게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로. 와, 지금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있고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콧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좋아요. 회청한 날씨,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보는데요. 편하게 숨을 쉬게 되니 기분도 컨디션도 최고입니다. 우선 예전에는 코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코를 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코를 푸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물을 마셔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 너무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고 편해졌는데 혹여나 예전처럼 다시 이렇게 뭐 코막힘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콧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증상이 다시는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비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비중격까지. 그게 그렇게 되네요. 내가 인격이 좀 삐뚤어졌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비중격이 대체로 많이 이렇게 조금씩 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 말고 다른 치료가 혹시 없을까 하는데 있나요? 있을까요? 이제 비중격 망곡 때문에 코막힘이 생기시는 경우는 보통 한쪽 이제 코막힘, 일측성 코막힘이 많이 있고요. 이제 비염이 동반돼 있는 경우에는 양쪽이 다 막히거나 아니면 교대로 막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라고 하면 이제 먹는 약물뿐만 아니라 코에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뿌려서 이제 코막힘 증상들이 좋아지면 얼만큼 좋아지는지,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차후에 추가적인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증상은 또 어떨 때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약물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거나 또는 약물 치료를 하면 분명히 좋아지는데 네. 이게 끊으면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약을 먹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저희가 이제 비강을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 기구가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야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이제 기구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이제 비중격 교정을 통해서 넓힌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해서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불편한 분들만 이제 만나오신 거예요, 원장님이. 그렇죠. 그럼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환자는 2분 정도 계신데요. 2분이요? 네, 네. 공교롭게도 사실 2분 다 외국인이시거든요. 아, 네. 진짜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저희 부산시와 협업해서 이제 나눔 의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외국인들을 유치를 해서 이게 무료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제가 맡았던 환자분은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까지 오셨던 분이시고 태어났을 때 이제 9개월이라고 해서 입천장이 이제 갈린 상태로 이제 융합이 되지 못한 채로 이제 태어난 그런 네. 친구였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대체로 비중격도 이제 기형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입천장 결손 부위는 어렸을 때 러시아에서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는데 비중격 망곡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제 환자분 말로는 평생 자기는 코로 숨을 쉬어본 기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그게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입천장 갈림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비중격 자체가 이제 떠 있는 형태로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수술도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데 멀리 이제 외국까지 와서 홀로 와서 이제 많이 불안해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도 2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굉장히 잘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이 환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감사 편지를 주셨는데 이게 러시아어로 된 감사 편지는 제가 생전 처음 받아본 경험이어서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니 진짜요. 해석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니, 해석하니까- 맨눈으로 해석은 안 되더라고요. 해석하니까 결국은 행운의 편지 아니야 혹시? 행운의 편지? 그것도 왜 그렇게 약간 또 그런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걸 또 이렇게 받아주시네 우리 원장님 진짜. 자 그럼 나머지 한 분 아까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Yo, Mr. Lee, do you remember me? Hey, me? 네, 저분은 아니시고. 네. 사실 뭐 또 다른 분은 이제 미국인이셨고 네. 이제 국내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뭐 교사로 이제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시던 분이셨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비중격의 미측부 콧구멍 쪽이 많이 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콧구멍 한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휘어서 이제 외형적인 변화까지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코 막힘도 심하지만 이게 외형적으로 좀 불만족이 많이 심하셨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비중격 교정술뿐만 아니라 이제 비밸브 협착도 좀 관찰이 돼서 이제 두 개 다 비밸브 재건 수술을 같이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뭐 기능적인 부분도 개선이 됐고 또 외형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좋은 일도 하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치 대단하죠.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뭐예요, 또? 아까 뭐 비밸브 협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 이것도 어떻게 뭐 코막힘을 유발하는 뭐 그런 증상 그런 거 맞나요? 그것도 네, 이제- 삐뚤어진 거 아니야? 삐뚤어진 건가요? 아니 막힌 건가? 네, 구조적인 문제는 방금 비중격 만곡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비밸브의 협착 때문에 이제 코막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밸브라고 하면 우리가 비강 내에 이제 공기가 통할 때 통하는 그 통로 중에서 가장 좁은 부위를 비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숨을 하고 들이쉴 때 이 콧볼 자체가 이제 찌부러져서 이렇게 막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죠.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외비밸브가 이제 허탈, 좁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더 안쪽 공간에 코 지붕 자체가 좀 좁아져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을 내비밸브 협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코막힘이 있으면서 비밸브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비밸브 재건술을 통해서 이제 코막힘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 비중격을 교정하는 수술과 또 방금 말씀하신 비밸브를 재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도 많겠군요. 네, 내비밸브의 경우에는 결국은 비중격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비중격의 상부 그 휘어짐과 이제 관련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밸브 협착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비밸브 재건술의 수술 적응증은 이렇게 비중격 교정술만으로는 코막힘이 충분하게 개선이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비중격 교정술을 먼저 한 후에 코막힘이 남아 있을 경우 이후에 비밸브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오려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제 코도 좀 휘어 있고 저도 늘 그 코막힘, 답답함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말이죠. 비중격 만곡증 이거 수술을 하면서 성형도 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골격의 문제이고 골격은 다시 말하면 이제 미적인 부분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위에 원장님 코가 좀 이뻐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기능적인 수술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코 성형과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기능적 코 성형술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격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 자체에 절개를 넣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코 성형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하는 김에 좀 더 코가 예뻐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코 성형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나 다음 주에 달라질 거야. 정말 달라질 거야.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 성형도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건 근데 목적은 치료 목적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지. 그러면 또 보험도 맞네. 치료하면 맞네. 보험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비중격 만곡은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보험이 되고요. 이제 비중격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이후에 이제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뻐지기 위해서 내가 코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보험은 이제 보험 영역은 아니고 네네.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완할 목적으로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씨가 너무 사심을 드러냈네요. 네. 티가 많이 나더라. 평소 이 코 건강을 위한 지켜야 되는 그런 생활 수칙 뭐가 좀 있을까요? 코는 이제 우리가 숨을 쉬는 숨의 통로의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중요해요. 그리고 후각하고 미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삶의 질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삶에 있어서 많은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코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콧구멍 안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세척하는 방법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넣고 맞습니다. 하면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나오는 그거 거죠? 괜찮아요. 예, 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잘만 시행을 한다고 네. 하면 사실 아무런 부작용 없이 코 안의 생리 상태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니까 한번 집에서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녁에 양치하고 코까지 그렇게 하면 되게 기분도 상쾌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됐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또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코와 숨을 뻥 뚫어주는 이근익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쉽고 재미있는 의료 상식 거북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사연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오르는 건 오직 월급뿐. 치솟는 물가에 죽을 마신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20년지기 친구의 생일이었는데요. 보통 저희는 2차, 3차까지 달리는데 요즘 다들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오랜만에 뷔페에 가기로 했습니다. 윤혜야,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니? 예약 안 했으면 럴스럴스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큰일 날 뻔했잖아. 우리 오늘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고. 근데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요, 소문 좀 내주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몇 접시 못 먹고 본전도 못 뽑고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두어 접시는 더 먹어야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백장수, 뷔페 많이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는 방법 좀 알려줘요. 눈치도 안 보고 스테이크도 저기 내가 좋아하는 초밥도 그리고 케이크도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뷔페. 와, 백장수는 너무 좋아하는데 원장님들은 좀 어떠세요? 보통 보면은 뭐 전날에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해장국들이 되게 땡기더라고요. 해장국,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그리고 뭐 소고기 묵국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고 그리고 젓갈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약간 해장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또 그런 메뉴를 좀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김은희 원장님은 어떤 거 주로 많이 드세요? 이제 쌀국수 같은 게 자꾸 땡겨서 쌀국수 많이 먹고요. 그리고 평소에 샐러드 잘 안 먹으면서 뷔페 가면 이상하게 샐러드를 찾아서 먹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뷔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보통 맥주 한두 잔 곁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청량감도 있고 또 맥주 한 잔 하고 나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뭐 와인이나 맥주를 무한대로 주는 해피아워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곳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 뷔페 무한리필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철희 원장님,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치킨 한 마리 먹기도 이제 힘든 그런 시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뷔페나 이 무한 리필 식당들이 조금 문전성시를 좀 이루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곳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고, 뭐 디저트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 또 뭐 노키존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또 과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혹은 나트륨이나 혹은 지방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당연히 그 체중과 그 체지방의 증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식사 순서만 잘 지킨다면 가성비랑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껏 먹었다가 정말 배가 터질 것 같거든요. 이 살도 살이지만 혈당 같은 것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김은희 원장님,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을까요? 네,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혈당이 급증하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데요. 거꾸로 식사법은 먹는 순서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소에 많은 식이섬유가 이제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그리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후 단백질을 드시면 단백질도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완만하게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후에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음식을 먼저 먹어주고 나서 탄수화물 드시는 게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일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원플레이트 식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접시 하나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채워서 드시는 것을 좋은 혈당 조절을 위한 좋은 식사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친구는 이 뷔페 약속 있을 때 하루 전부터 쫄쫄 굶고 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뷔페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김만영 원장님. 일단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뷔페에 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음식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공복으로 가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또 음식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줄이 긴 먹고 싶은 것부터 담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많은 양을 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뷔페 식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그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 한두 가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뷔페 갈 땐 고무줄 바지 입어야 하는 거 알죠? 전 오늘 고무줄 바지 입고 저의 여자친구인 백장미랑 뷔페 데이트 갈 겁니다. 여러분, 거북한 수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건강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치 5분 모시고 그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 짐에서 선글라스를, 자연주의 키라니아에서 천연 성분 염색제와 기능성 샴푸를, 메디오로에서 여성들을 위한 퍼퓸 미스트를, 동화 속 힐링 카페 송종 올드머그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